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걷기지 않는 나, 점점 단단하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세계적인 엄청난 이벤트가 시작되죠. 뭘까요? 실은 제가 이 질문 시작하기 전에 몇 명 청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이게 바로 시작된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야구 세계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예선 일본과 한국은 똑같은 그룹이에요. 지금 조금씩 관심이 생기시죠? 언제 우리 싸우냐? 한국 팀은 3월 9일에 첫 번째 호주와 점심 12시에 시합이 있고요. 그리고 한일전 금요일에 저녁 7시. 와, 보기 딱 좋은 시간이네요. 이때 한일전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시는 분들 저와 함께 보시면 어떨까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들 혹시 야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세계적으로 야구로 가장 유명한 나라 출신 국가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은 답이 왔는데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십니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모든 선수가 쓸 수 없는 영국 결번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자, 몇 번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였어요. 42번입니다. 왜 42번이냐?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오늘 꼭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 왔거든요. 이 영화는 정말 재밌습니다. 2013년에 나오는 그 영화인데 주연이 그 블랙 팬서를 하는 그런 배우고요. 참 정말 재밌어요. 먼저 말하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건데 아쉽게도 넷플릭스는 없어요. 넷플릭스 없는데 유튜브에 있습니다. 몇 점만 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지 마시고요. 몇 분이 바로 보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지 마세요.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흑인이에요. 이름은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선수는 굉장히 운동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특히 도루가 잘했습니다. 그냥 다리 발랐습니다. 엄청 빨리 뛰거든요. 그래서 홈런도 많이 치고요.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나왔던 1945년 때는 엄청나게 인종차별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자기 고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더니 경찰과 같이 와가지고 흑인은 백인들과 함께 시합을 못한다, 나가라 라고도 하고요. 실은 같이 보고 있던 관객들도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시합 끝나고 나서 팀원들이 함께 샤워실이 가면 좋은데 저 사람과 같이 샤워를 하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샤워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너무너무 그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도 메이저리그 프로팀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게 되자마자 같은 팀원들이 뭘 했냐?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고 감독님에게 가가지고 제발 그 선수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나는 저 선수와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라고 해가지고 감독이 엄청 싸우게 돼요. 감독님은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서 확신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팀원만이 아니라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합이 시작되면 그 위험한 공이 와가지고 이런 맞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욕도 하고 비판하고 이 선수 그라운드에 나오자마자 뿌라고 하기도 하고요. 되게 엄청난 차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버터에 가가지고 이 선수가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외치는 거야. 하라고. 나 이제 그만두겠다. 뭐 이 사람은 어떻게든 뭔가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합니다. 너가 가져야 되는 거는 보복하지 않는 용기다. 그래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냐고. 왜냐하면 지금 흑인 선수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에게는 너는 희망이라고.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가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지 알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가 희망이다. 보복하지 말라. 보복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전설처럼 정말 많은 활약하고 멋지게 끝나는 영화이다. 제가 너무 스포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 배우 아니고 실제 선물 사진이에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 보복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억울해도 점점 당당하게 해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응원하게 되고 나를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인종차별을 우리가 극복했다라는 것을 미국에서 기념하는 날로서 4월 15일은 메이저리거 모두가 이 42번 이 선수가 쓰고 있었던 이 번호 가지고 이렇게 시합에 나갑니다. 모든 42번 진짜 쓰는 거예요.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도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 정도 대박인 스토리가 아니지만 정말 점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라고 처음으로 인생에서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초등학생 때 제가 5학년 6학년 때 제가 조금 말하기도 그렇지만 조금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싸우고요. 조금 많이 서로 괴롭히기도 하고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 찬문이 있으면 뭔가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던지고 약간 부서지기도 하고 약간 그런 학교이기도 해요. 맨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약간 띠는 약간 이 사람 조금 문제아인데라는 사람들 많이 모인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쁜 학생들이 모인 반이네.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반이네.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대놓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맞다, 우리는 진짜 문제아들이다. 학교를 위해서 빨리 졸업해야 되겠다 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 휴지 던지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3층 4층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서 휴지가 이렇게 내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상상하지 못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밖에 보면 휴지에 아름다운 약간 이런 마당이 생겼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범인은 네 판에 있다라고 우리의 담임 선생님을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만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했지, 너가 한 거 아니야라고 한 명씩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당당하게 행동하라. 너희들 잘못이 없다고 하면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에 따라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다. 나는 너희들 여기 안에서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평소에 하는 행동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먹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당당하게 올바르게 살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두가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서 조금씩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있을 때 전서 시간이 아닌데 전서를 하거나 계속 뭔가 늦게 수업에 들어갔던 학생이 시간에 맞춰서 오거나 엄청 어떤 음악 선생님을 먼저 비판하고 있었는데 서로 그런 욕을 하지 말자라고 하거나 조금씩 사람이 바뀌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때부터.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휴지 던지기 사건의 범인이 안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졸업식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착각했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신기했어요. 아 이렇게 특히 우리는 뭐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에 대한 어른들의 약간 그 말이라든가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어른들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에게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중교적으로 저한테는 주옥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또 한 분 저 아름다운 스토리를 소개하고 싶은데 총 970년대 미국을 바꾼 남자가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이라고 우리는 잘 부르는데 그 남자 선생님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일단 1970년대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실은 그 10년 전에 60년대는 미국에서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도 끝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의 뭐 중류 계급의 모두가 올라가서 쉽게 마이 홈을 가질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되게 미국이 세계적으로 정말 압도적인 대한항 잘 사는 나라다라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70년대 바로 쇠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일 쇼크도 일어나서 경제도 엄청 어려워지고요. 또 권력이나 여러 사건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70년대 사진도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길거리 보면 저런 사람들이 많이 싸우기도 하고 쓰레기도 막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상한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술 마시고 마약을 하고 프리섹스에 만연하고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의 평화 이룰 수 없지 않냐라는 거로 문성명 선생님께서 이때 미국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1976년 9월 18일 워싱턴 모뉴멘트에서 퇴회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모인 인원수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30만 명 이상 모인 사람이 킹그 목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워싱턴 모뉴멘트에 모인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전달하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대표적인 미국 청년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어 희망의 주머니로 만들려 미국에 왔다. 미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한국이라는 그 나라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냥 나라거든요. 그때는 아시아 사람들은 게 미국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죠. 한국에서는 1950년부터 또 6.25 전쟁도 시작되고 너무 그때도 70년도 아직 어렵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왔던 어떤 남자가 자기가 미국을 살려왔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래도 문선명 선생님께서 정말 미국 청년들의 마음이 뜨겁게 만드는 메시지 많이 전달하셨거든요. 우리는 one world 안다고도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순교를 지키고 초전파, 초종교, 초국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세계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것을 워싱턴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가가지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미국 사람들이 선생님에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큰 규모로 대회를 열게 됩니다. 뉴스위크라는 잡지에서는 1970년대 올해 인물로 문선명 선생님이 인정될 정도로 미국에서 유명해지기도 되고요. 그때 이 잡지라 인터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바로 기사님이 질문하시는데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당신은 미국을 지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천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천지에 들어가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거 아니니까? 아닙니다. 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배하시려고 하는 거죠. 계속 지배하는 거지라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아시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나 뭐 하고 있냐, 자기는 여기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만들자고 외치고 있다라든가 되게 재밌는 인터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의 스토리,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추억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라는 게 전전당당하게 올바른 일을 하면 그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감동을 받고 조금씩 그 사람을 보면서 보고 있는 사람도 행동 바뀐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것을 해 나가면서 가끔 비판도 받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지 않냐, 또 이렇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그래도 올바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의 꿈에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점점 단단하게 나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힘을 나누는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의 힘을 나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